만약 당신의 몸이 수년 동안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당신이 너무 바빠서 듣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등의 통증, 목의 긴장, 어깨의 무게감. 이러한 증상들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감정적 짐을 숨기고 있습니다. 칼 융은 거의 100년 전에 의식으로 가져오지 않는 모든 것이 운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를 의식적인 대화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단 3분간의 실용적인 의식으로 신체 지혜와의 관계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시대가 우리를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앞에 구부린 채로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물리적 구조가 필사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들을 무시합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적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일부를 부정할 때 그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길을 찾아냅니다. 몇 번이나 감정을 마음속에 묻어두었나요? 몇 번이나 해야 할 말들을 속으로만 삼켜왔나요? 그러면 몸은 표현되지 않은 경험들을 담는 그릇이 되고 점점 더 무거워지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입게 됩니다. 융은 체현된 그림자 작업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거부한 부분들이 단지 정신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살아있는 도서관으로 상상해 보세요. 긴장된 모든 근육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경직된 각 관절, 만성 통증의 각 부위는 우리 인격에 통합되지 않은 측면들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융이 설명한 개성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인 작업만이 아닙니다. 억압되었던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통합하여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깊이 있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긴장된 턱은 말하지 않은 말들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어깨는 당신의 것이 아닌 책임들을 떠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트로엔드. 당신의 답답한 가슴은 여러 번 상처받은 마음을 보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진정으로 혁명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몸은 단순히 트라우마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긴장 패턴은 동시에 문제이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제 상담자 중 한 명인 42세 박상민 씨는 지속적인 편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몇 달간 신체적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중요한 결정을 회피할 때마다 두통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몸은 그의 마음이 침묵시키려 했던 것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신체적 불편함이 실제로는 당신의 정신이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라면, 만약 당신의 고통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면, 융은 몸을 자기인식 과정에서 가장 정직한 동반자라고 여겼습니다. 합리화와 변명을 늘어놓는 의식과 달리 몸은 순수한 아이와 같아서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몸은 각 경험, 각 억압된 감정, 각 회피된 진실을 지진계의 정확성으로 기록합니다. 융의 관점으로 우리 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증상들을 적으로 여기는 대신 메신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각 근육 긴장은 우리 자신의 잊혀진 부분들과의 대화 기회가 됩니다. 융 심리학에서 노화 주기의 개념은 동시에 심리적이면서 물리적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체적 패턴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감정적 패턴을 완전히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할 수 없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는 이런 고착 패턴들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카카오톡 알림과 업무 요구사항, 각종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적 몸은 개인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자연 리듬으로부터 단절된 사회의 집단적 트라우마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과 함께하는 융의 작업에는 깊이 희망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유기체가 치유와 통합을 위한 타고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 때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향해 움직입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방들로 가득한 오래된 한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방들은 빛으로 가득하고 다른 방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개성화 작업은 각 방에 불을 켜는 것을 포함하며 그곳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과 그림자 모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체적 긴장들은 이 내적 집에 잠긴 문들과 같습니다. 각 유지 패턴은 일시적으로 제쳐둔 기억들, 감정들, 그리고 당신 인격의 측면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닫혀있던 방을 마침내 대청소했을 때의 그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시원함, 확 트이는 공간, 다시 순환하기, 시작하는 기운, 의식을 가지고 신체적 긴장을 해제할 때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윤근 초월 기능에 대해 말했습니다. 겉보기에 대립되는 것들을 통합하는 정신의 능력, 신체적 맥락에서 이것은 긴장과 이완, 유지와 해제, 힘과 취약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현존으로 당신 몸의 긴장된 부위를 만질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두 전선을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전류가 흐르고 생명이 있고 소통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자신의 무의식적 측면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과거 트라우마의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현재 변화를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이 됩니다. 의식적인 각 호흡, 각 마음 챙김의 접촉, 몸의 현존의 각 순간은 능동적 개성화의 행위입니다. 특정 움직임이나 몸의 자세가 즉시 특정 기억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깨를 움츠리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 혼났던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가슴을 펴는 것은 자긍심이나 결단력의 감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몸의 기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임과 자세를 통해 경험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방식 말입니다. 몇 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숨을 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나요? 몇 번이나 어려운 상황을 예상하며 근육이 수축되었나요? 이것들은 우리의 정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무의식적 패턴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가장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보호했던 바로 그 패턴들이 현재에는 자유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이해해야 할 언어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융의 몸 작업은 순전히 신체적이거나 순전히 심리적인 접근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하나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통합 작업입니다. 마음, 감정, 영혼, 몸이 하나의 살아있는 현실의 면모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신체 메시지들을 어떻게 당신의 삶을 위한 의식적 안내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럼 이제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 봅시다. 제가 지금 공유할 것은 수백 명의 내담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단 3분 만에 당신 자신의 몸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답은 융의 지혜를 신체 듣기의 실용적 기법과 결합한 방법에 있습니다. 당신 몸의 본래 갖고 있는 지혜와 직접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융은 모든 신체 증상이 상징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삶의 지지 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깨의 긴장은 온 세상의 무게를 홀로 떠안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굳어진 턱은 표현하지 못한 말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지적 언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각 불편함은 우리의 주의를 요청하는 살아있는 은유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음악을 실제로 듣지 않고 악보만 보며 분석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간직해온 것을 표현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탐구할 3분 의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의식적 현존을 부드러운 신체 해방과 결합한 간단하지만 깊은 방법입니다. 융의 통찰과 몸 작업에 대한 고대 지혜를 모두 존중하는 실천입니다. 하지만 의식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접근법이 그렇게 강력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지혜에 대한 융의 이해로 돌아가면 우리는 단순히 심리학적 이론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맥박치고 있는 오래된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의 각 긴장, 가슴의 각 무거움, 배의 각 매듭은 당신과 소통하려고 하는 무의식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필터도 없고 예의의 가면도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균형이 깨졌을 때 몸은 단순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현대 생활의 끊임없는 소음에 잠겨 있는 우리는 이러한 신호들을 약으로 치료해야 할 단순한 불편함으로 무시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신체 지혜와 의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몸이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실천이 있다고 한다면요. 융의 몸-마음 연결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제가 개발한 신체 듣기 의식을 당신과 공유하겠습니다. 당신 내면의 통합적 존재에서 나오는 깊은 메시지들을 듣는 능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3분 과정입니다. 먼저 편안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을 찾으세요. 특별하거나 신성한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몇 분간 자신과 연결될 수 있다고 느끼는 안전한 공간이면 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안정적으로 딛고 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몸의 무게가 두 발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팔을 몸 옆에서 자연스럽게 내려드리세요. 눈을 부드럽게 감으세요. 첫 번째 1분은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단순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단지 알아차리세요. 긴장이 어디에 있나요? 가벼움이 어디에 있나요? 정말로 멈춰서 당신의 몸을 느낄 때 어떤 감각들이 나타나나요? 아마 당신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배에 미묘한 수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서 즐거운 진동이나 손에서 따끔거림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귀중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 1분 동안에는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으로 당신의 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단순히 들어보세요. 귀로가 아니라 당신의 온몸으로 말입니다. 윤근 무의식이 상징과 감각을 통해 소통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미지, 단어, 특정 감각 또는 단순히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하거나 예상치 못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타나는 것을 신뢰하세요. 특정 부위가 당신의 관심을 끈다면 그곳에 한 손 또는 두 손을 살며시 올려보세요. 그 부위에 주의를 집중하며 숨을 쉬세요. 당신은 무엇을 짊어지고 있나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인내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들어보세요. 마지막 1분은 통합과 감사의 시간입니다. 손을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곳에 두세요. 심장 위, 복부 위 또는 단순히 몸 옆에 두어도 됩니다.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조차 끊임없이 당신과 소통하고 있는 몸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눈을 뜨기 전에 작은 약속을 하나 하세요. 나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세심하게 듣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눈을 뜨고 떠오른 통찰이나 감각을 기록할 수 있는 순간을 자신에게 허용하세요. 이제 지금 당장 이 의식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영상을 일시정지하세요. 깊은 경청을 위한 이 3분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당신의 몸은 오랫동안 당신과 대화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마침내 그것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 실천 중이나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직면하기를 피해왔던 상황들에 대한 갑작스러운 통찰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정 인간관계나 내려야 할 직업적 결정과 관련된 긴장 패턴을 발견합니다. 34세 이수진 씨는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었던 그녀의 어깨뼈 사이 지속적인 통증은 집안의 기대를 짊어지는 감정적 무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근육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것이 아닌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신체 의식을 통한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의식으로 밀려났던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점진적으로 더 의식하게 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내적 경청 능력을 개발할 때 당신은 문자 그대로 자아의 표면적 층위를 넘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은 당신의 몸이 매우 예민한 감정 경보 시스템과 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위험한 관계 역학, 독성 환경,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결정들을 의식적 마음이
이러한 정보를 논리적으로 처리하기 훨씬 전에 감지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짖는 진돗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짖는 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나 어떤 상황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는 육감을 가졌다가 나중에 당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이 신체의 경청의식은 그 내적 레이더를 조율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청을 정기적으로 실천할 때 매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윤기 초월적 기능이라고 부른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무의식적 충동과 이성적 의식 사이에 의식적인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안에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신체 지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장단점을 끝없이 따지며 머릿속에서 맴도는 대신 당신은 문자 그대로 몸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당신에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리고 신체적 감각을 통해 명확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유한 의식은 단순히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이 지능에 의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윤근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신체 증상들이 실제로는 정신이 우리에게 주의가 필요한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전달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 압박감으로 나타나는 불안은 진정한 표현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신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의 만성적 긴장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책임을 떠안았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슴 압박감으로 나타나는 불안은 진정한 표현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신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의 만성적 긴장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책임을 떠안았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경청 능력을 개발할 때 혁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통찰은 이것입니다. 이 수련은 단지 당신의 몸을 듣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전체성과 재연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청을 당신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는 신체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이 경청을 마스터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조각난 채로 살아갑니다. 마음은 여기, 감정은 저기, 몸은 또 다른 곳에 있어서 마치 건물 안에 따로따로 떨어진 방들 같습니다. 신체 경청 의식은 각 방이 연결된 통합된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집으로, 당신 자신의 진정성, 진정한 가치, 실제 필요로 안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당신이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인간으로서 번영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것이 듣는 법을 배울 때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남들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진정한 본 모습이 당신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체 경청의 정기적 실천은 윤기 개성화 과정의 필수적이라고 여긴 것을 개발합니다. 외부 기대를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진정으로 자신다워지는 용기, 그것은 정신적 근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이 연습할수록 진정성을 유지하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이 수년간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그 말을 들을 여유조차 없었다면 말이에요.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조용한 몸의 메시지들을 의식적이고 변화를 이끄는 대화로 바꿀 실용적인 방법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3분 의식은 제가 약속한 바로 그것입니다. 윤기 개성화 과정에서 근본적이라고 인정한 지혜와 직접적인 소통을 확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간단합니다. 이 의식을 3일 연속으로 실천해 보세요. 하루 활동을 시작하기 전 아침에 하셔도 좋고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자신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 밤에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찰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습이 단지 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진정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까지 어떻게 변화시키기 시작하는지 말입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던 메시지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게 될 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3일 후 댓글에 와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메시지들이 떠올랐나요? 당신 몸만의 고유한 언어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했나요? 이런 의식적인 경청이 일상의 선택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왜냐하면 이런 몸의 목소리 듣기를 체득하게 되면 깊은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 밖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가장 현명한 안내가 항상 당신 내면에서 조용히 고동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